안녕하세요, 김면수입니다. 오늘은 산문문법에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문학 용어입니다.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 풀어보면은 학생들도 헷갈리고 그 개념 설명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하게 걸린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점입니다. 시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정말 국문과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합격해 놓고서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가서 이제 잘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무슨 책을 봤냐면 소설 원론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밤에 막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점이 종류가 100개가 넘어요. 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나는 중고등학교 때 시점 4개라고 그래가지고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이거 잘 외워지지도 않는 거 이거 갖다 맞추느라고 아니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했거든요.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시점의 종류가 100개가 넘어요. 뭔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많은 거야. 거기서 이제 뜨악했죠. 시점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시점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이 소설의 시점은 정답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해서 답이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없고 중학교 시험에서도 이 소설의 시점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4개의 분류법에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시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시점의 정확한 뜻은 서술자가 어디서 바라보냐 이게 시점의 정의예요. 어디서 바라보냐 이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서술자가 작품에서 위치하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작품의 안과 작품의 밖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4개가 아니라 2개다. 작품의 안에 있냐 작품의 밖에 있냐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편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찰자냐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거는 시점의 개념이 아니고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걸 시점이랑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안에서 시점에 대한 이해는 2가지를만 심플하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인 거고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중1 교과서에 동백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동백꽃이 중1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그 소설 어려워요, 그거. 어휘도 어렵고 예전에 그거 고1, 고2에 있던 거예요. 그게 중1로 갔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1인칭 시점 소설이죠. 그러니까 나가 나와서 내가 나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점에서 어렵다고 많이 하는 소설이 고2 문학교과서에 이번에 박태원이라는 소설가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은 교과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소설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 소설이 이제 대표적인 3인칭 소설이죠. 그래서 시점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동백꽃과 같은 1인칭 시점과 소설가 구보시의 일과 같은 3인칭 시점 이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시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로 답은 안 돼요. 근데 그냥 답지 용어에 맨날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점의 변화, 시점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시점이 이동했대, 시점이 바뀌었대, 뭐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아까 시점이 2개 있다고 그랬죠. 1인칭과 3인칭, 나와 그, 이거는 이게 한 소설에서 동시에 등장하면 시점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나로 등장하던 서술자가 갑자기 나가 사라지고 그란 말을 써요. 이게 시점이 이동입니다. 그로 나왔는데 갑자기 그가 나로 바뀌어. 이게 시점이 이동이에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점의 이동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소설이 시점의 이동이 있긴 있지만 연작소설이라서 소설과 소설이 각각 다른 시점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점의 이동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것도.
엄마의 말뚝이 연작이잖아요. 3부작인데 각각의 1부, 2부, 3부가 다른 시점을 취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시점 이동 보진 않거든요. 시점 이동과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시점 이동은 그냥 답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도 정답의 확률이 높은 개념이 하나 있죠. 시점에서 되게 헷갈리는 개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 말은 서술자가 3인칭, 주로 3인칭에서 쓰이는데, 서술자가 해설을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겠죠. 내면 심리를 쓸 때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콕 찍어서 그 사람의 내면 심리만 서술을 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 심리는 안 말해. 이러면 그 사람, 내면 심리를 설명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 있는데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의 내면 심리만 서술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면 심리를 안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찰자적인 효과를 주고 내면 심리를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이중을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술한다 그러면 내면 심리를 한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정리해 볼게요. 시점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4가지로 우리가 고집해서 들어가면은 안 맞는 소설들이 너무 많다.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가면 시점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구분류로 구분해서 가지 마시고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는 2가지로 가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다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점의 이동이라는 말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인칭과 3인칭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소설에서 그때 시점 이동이라는 말을 쓰지만 답 잘 안 되니까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셔라. 됐죠?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술한다는 말은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점으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서술자가 어느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냐. 이게 서술자의 위치를 바라보는 게 시점의 개념이고 작품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크게는 2가지로 시작한다. 더 자세한 시점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시점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냥 시점은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번 제가 또 이제 영상을 올리면 바로 알람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자료는 저희 그 카페에 있어요. 그 카페에 잘 넣어놓을 테니까 텍스트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